자, 이번 카파 마들링 튜토리얼 이름은 declare, declara입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declarative programming이 뭔지, 이게 도대체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모형화하기 위한 특별한 언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윤경 교수님이. 너무 부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언어까지는 아닌데 표현하는 방법, 프로토콜 뭐 이런 거라서 왜 이 방법을 써서 했는지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까지는 뭐 하나 해보는 거에 집중했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베이스라인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 건지 오늘 조금 배우는 거고요. 그 declarative knowledge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죠.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모형하기 위해서 만든 게 declarative programm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제까지 배웠던 뭐 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절차적 지식을 심볼릭하게 해서 계산기처럼 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프로그램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선언적 지식을 하는, 모형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10년간 그쪽으로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수천 지식 모형을 만들어서 뭐 많은 회사는 아니지만 한 10개 정도의 인스티튜트가 쓰고 있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네. 앞으로 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3,000개 중에 10개면 0.3%밖에 안 되지만, 한 측면에서 0.3%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99.7%의 마켓이 남아 있네 아직.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0.3%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 뭐 비관적이려면 한도 끝도 없고, 긍정적이려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가 뭔지 참, 이게 우리 쪽에서는 생소해요. 생소한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시고, 융복합되어 있습니다. 디클러티브도 되고, knowledge 모형은요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가 인류가 이때까지 개발해 왔던 방법론들을 총 합쳐가지고 knowledge 모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knowledge가 디클러티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에 procedural knowledge 용으로만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리미티드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교육의 핵심인 거고, enumerating parameter라는 거 이미 이야기를 했고, 다 명시적으로 하나씩 리스팅 하는 거라 그랬죠. 그거를 이제 선언적으로 이 변수는 뭐야. 그리고 그것을 predicate, 그 약간 명제 논리, 수로 논리 하듯이 해서 우리가 이 지식의 요소들을 정의를 하고, 지식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세요. 관계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하는 방법이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요소와 요소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멘틱도 다 요소와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관계를 좋아합니다, 제가. 한 관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관관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상관관계 계수 뭐 그거 할 때 너무너무 신나하죠. 아, 그 declare는 왜 declare냐면, 제가 프란치스코잖아요. 네, 이게 뭐 프란치스코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 제 이름은 프란치스코입니다. 예, 창조주가 저를 기억할 때는 최재화 프란치스코구나, 프란치스코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프란치스코가 아니었죠. 최재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최프란이 아니라 그냥 최재화라는 이름으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연애를 시작했던 아가씨의 이름이 클라라였던 거예요. 글라라라 그러다 그때는. 요즘은 클레어 그러는데 옛날엔 글라라 그래요. 막 엄청 글래머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는 그냥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클레어라서 디클래러티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생각하면서, 예, 그래서
declarative에 보니까 갑자기 클라라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연예인 클라라 아닙니다. 예, 그 아가씨 클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아가씨. 예. 그래서 declarative에 들어가 있길래 디클라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죠. 자, 이 이야기는 했죠. procedural knowledge와 그 다음에 declarative knowledge가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냐? 이제 선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제 요거 선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럴 땐 이거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 더 해. 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비트겐슈타인 논리 철학 논고 보면요. 이거는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그리고 끝내잖아요. 한 100페이지. 모든 철학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시면서 전기 철학에서 그렇게 끝내버리신다.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내요. 뭐 주절주절이 뭐 이럴 때는 이렇고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저거는 저거고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팅에서 말하는 declarative는 high level programming language인데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 프로시저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exact procedure나 이런 것을 프로그래머나 exact procedure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라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표현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은 수로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표현을 해줘야지 기계가 알아서 모형화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절차적 지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로적인 지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에 대한 이슈예요. 자, 그는 declarative programming에 대한 패러다임인데 패러다임 자체가 틀리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imperative programming은 절차적 지식을 하기 좋은 거고 declarative programming은 선언적 지식을 프로그래밍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라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윤계일 교수님은 전산 전문가시잖아요. 이거는 큰 프로그램을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시는 아키텍을 한다 그래요. 그 분은 이제 전산 전문가시니까 이걸 참 다 고민해 가지고 이거를 만드시는 거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서브 패러다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델링이 거기에 들어가요. 우리 어떤 모델링은 뭐 SEM이 됐든 HLM이 됐든 뭐 어떤 모델링은 사실은 declarative 프로그래밍이 근간이고 그다음 계산할 때 optimizing 할 때 이제 procedural 프로그램이 속에 있는데 우리 보면 이제 이퀘이션을 적잖아요. y equal to x1, x2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모형이라는 거를 집어넣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과정은 처음에 모형을 셋업할 때는 declarative programming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거는 이거야. y는 x1, x2, x3가 independent variable이고 y는 dependent variable이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계한테 이거야. 그 다음에 슬로프를 optimizing 해봐.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돌려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엘지브라를 한번 해봐. 그건 기계가 잘하니까 그거 시켜먹는 거를 놓고 슬로프를 구하든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하든지 뉴럴 네트워크를 하든지 optimizing 해. 근데 기계한테 시키는 거고 그 전에 뉴럴 네트워크만 해도 그래요. 뭐가 independent variable이야? 뭐가 dependent variable이야? 그건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작업이 이제 이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 위주로 이제 하는 거고 카파 디지털 나울리지는 이제 나울리지 베이스를 만드는데 두 개를 다 씁니다. 두 개를 다 써서 컨텐츠 오브 러닝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들의 컨텐츠를 할 때는 주로 디클러티브 프로그래밍을 쓰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다이그노시스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procedural knowledge를 쓰는데 요거의 declarative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명징한 언어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명징한 언어로 나의 수로적인 지식의 요소와 관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declarative 프로그래밍을 씁니다. 네가 아는 게 뭔지를 모형화할 때 아는 거의 요소가 뭐야 도대체? 더하기를 할 줄 안다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더하기가 뭐야? 기계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더하기를 할 수 있는 뭐 교과 목표 더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가 뭐야? 읽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어서 이해하는 게 뭐야? 그 레벨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읽어서 이해합니다는 암묵적이잖아요. 그거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읽어서 이해한다. 읽어서 이해하는 게 정의가 안 되는데 기계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도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수업 시간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딨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선생님을 믿는 거지. 그게 이상하니까 시험을 쳐라. 제대로 했는지 보자. 나중에 드라마가 생기는 거고. 그게 근데 어쩔 수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은 원래 그런데 기계 할 때는 아주 명징한 레벨로 떨어뜨려서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제가 그랬죠.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99%는 99%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면 테시스인데 아주 빙산의 일각 같은 거 진짜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진짜 작은 것을 명징한 거고 그중에 진짜 힘들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스탠더다이즈 어세스먼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슈예요, 사실. 전체를 자꾸 보시면서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알아, 나도. 사람이 그렇지 않는 거. 근데 어쩌라고. 교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탠더드하이즈 시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라도 제대로 하자고. 예를 들어서. 명징한 거라도 제대로 하자고. 애매모호한 걸로 남겨두고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나오면요. 다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다 안 된다는 거 더 잘 알아. 내가 너보다 스탠더다이즈 테스트가 말도 안 된다는 거 더 잘 알아. 근데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그냥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에 머물지 말고 학습으로 전환을 시켜서 효율성을 증강시키는 방법이야. 맨날 싸우려 그래. 근데 제대로 한번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뭐 네가 몰라서 못하는 거야. 항상 그래요. 이런 함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준호 교수님이 선언적인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들이 있는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 선언적인 지식의 관계를 잘 이렇게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중에 predicate function이라는 걸 써가지고 요소들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잘 해주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있고 이게 필요하면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함수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업투데이트 된 거 보시려면 스캔해서 확인하면서 어떤 게 있지? 근데 이렇게 봐서는요. 이거는 어떤 하기 위한 어떤 함수잖아요. 이렇게 봐서는 함수만으로는 배울 수가 없어요. predicate로만은 배울 수가 없어요. 예제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식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쓰여 먹혀지는가로 배워야지 이게 익혀지지. 이거 열심히 외운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 모형의 예제를 해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슈들인데 그래도 하기 전에 많은 예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주마간산이지만 쫙 훑으면서 하려고 declare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약간 기계 교육하듯이 해볼게요. 기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에는 첫 번째 요소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요소야. 그리고 enumerating은 이제 리스팅하는 거. 1, 2, 3, 4, 5. 다섯 번째는 A, B, C, D 이 다섯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요소 값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야. 기계한테 선언해버린 거야. 이거야.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self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문항에서 이걸 쓸 때는 self를 쓰면 이 전체를 다 return 해줘. 그래서 내가 1 at 1 at 첫 번째 파라미터 쓰면 이 전체가 다 return 되는 거야. 리스트 전체가 return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약속이에요. 이 전체가 return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요 앞에서 정의한 걸 그대로 가져와. 첫 번째 파라미터에서 정의한 걸 가져와서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 중에 하나를 뽑아. 그럼 두 번째 파라미터를 찍으면 이 중에 하나가 뽑히는 거예요. randomly. 그래서 이제 simple random sampling을 해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weight을 줘가지고 뭐 뭘 좀 더 많이 뽑히게 한다거나 그걸 할 수 있어요. array를 다룰 때는 그걸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중에 뭐가 하나가 뽑혀서 내가 지식에 이제 문항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표현하게 해줘. 하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번은
세 번째는 첫 번째 파라미터 이 요소를 그대로 가져와. 뭐 반복해도 돼요.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없어 보이잖아. 한번 한 거는 그냥 이렇게 적으면 깔끔하잖아요. 이게 뭐지? 그거를 그 리스트를 그대로 쓰는데 permute은 우리가 만든 함수예요. 이거를 섞어가지고 그 리스트 그대로 한번 섞어주세요. 그래서 오더를 바꿔. 그 다음에 전체를 리턴해줘. 오더를 바꾼 다음에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오더를 바꿔서 전체를 리턴을 해줘. 그러면 이제 뭐 3, 4, 1, 2, 5, 뭐 4, 5, 1, 3, 2,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여기선 그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계한테 시킬 때는 문항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첫 번째 거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거를 가져오는 건데 두 번째는 뭔가 그 중에 하나의 값이 뽑힌 거잖아요. 2라고 칩시다. 이 중에 하나 2가 뽑혔잖아요. 두 번째에서 뭔가 뽑힌 그 값을 제거하고 섞어서 다시 리스트를 리턴해줘. 그럼 2가 제외된 1, 3, 4, 5가 섞여진 거에 대한 리스트가 리턴돼요. 이렇게 되면 섞어서 빼고 섞어서 그 중에 다시 그 전체 리턴 값이 돼요.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셀프로 쓰면요. at one parenthesis one 하면 이것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다섯 번째 값을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셀프로 오면 그것의 첫 번째 값을 1번의 첫 번째 값은 1번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문항 속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뽑혔기 때문에 값이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파라미터. 그리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5번은 이야기했어요. A, B, C, D, E가 셀프야. 다 리턴 해봐. 그래요. 했어요. 그 다음에 6번은 5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데 5번을 갖고 와서 쓰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인덱스 2번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 2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번은요. 이 중에서 뭘 하나 뽑잖아요. A, B, C, D, E 중에 하나 뽑는데 뭘 뽑냐 하면 얘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것 값에 가지고 있던 위치 정보를 뽑아요. 여기 2가 뽑혔어요. 여기서 2가 뽑혔으면 2랑 B랑 위치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B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one-to-one relationship은 인덱스로 다 끝나요. 보통 보면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definition은 예를 들어서 뭐 term은 이 definition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지식들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메모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로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이건 연습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one-to-one relationship을 잡을 때는 인덱스로 끝내는 거예요. 이거를 대부분 99%는 요 안에서 그냥 대부분 끝납니다. 셀프 쓰고 perm 쓰고 permute x 쓰고 인덱스 쓰고. 그러니까 지식을 표현할 때 그 상당히 복잡한 관계들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지만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도 이 상황에서 끝내버리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주 복잡한 관계라도 이렇게 만들도록 해주신 거예요. 윤경 교수님이. 자, 뭐 그래놓고 보면 봐요. 자, 이건 한 개의 예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를 찍어보면요. at 찍어보면 1, 2, 3, 4, 5가 나와요. 무조건 이것만 나와요. 전체 리스트만 리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찍으면 그 중에 하나만 돼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5만 나왔다고 가정하나. 그 다음에 3번을 찍으면 셔플 됐어요. 4, 3, 5, 2, 1. 이건 하나의 케이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셔플 돼서 또 나오고 다음번 또 찍으면 다른 문항에는 다른 오더로 나와요. 네 번째는 5가 빠진 것 중에 나머지를 또 셔플해서 왜냐면 앞에서 뭔 값인지 알기 때문에 걔를 빼고 다시 셔플을 해줘요. 그 다음에 5번은 ABCD만 나와요. 이렇게 하면 ABCD만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은 E가 나와요. 여기서는. 왜 E가 나올까요? 그래서 6번 반드시 E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파라미터가 5였기 때문에 마지막 위치 정보 값을 가진 것을 리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관계 A 하나가 뭐 동물 이름이 뭐가 되고 하는 게
이 사이즈가 같이 만들어주면 이게 5개로 이루어져 있고 5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1대1로 다 되잖아요. 그게 요 디멘션이 같아야 돼요. 그렇게 인덱스를 써먹으려면 디멘션을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 연결시키면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래요.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이건 무조건 1, 2, 3, 4, 5가 나와요. 여기는 두 번째에서 1이 뽑혔다고 칩시다. 1이 뽑혔다고 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뭐예요? 5, 3, 1, 2, 4. 이건 한 종류예요. 셔플하는 종류는 여러 개 있으니까 5, 3, 1, 2,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1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3, 2, 4, 5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무조건 A, B, C, D, E가 나와요. 이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A가 나와요. 왜? 처음에 두 번째 프로에서 1이 뽑혔기 때문에 A가 나와요. 제가 대한민국 선생님들 수준으로 가르치면 이게 참 좋아요. 아, 네 하고 넘어가. 여기서부터 웁니다. 어느 나라 국가인지 내가 이야기는 안 할 테지만 내가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웁니다. 이거를 워킹 메모리에 못 올리는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도 이게 뭐야? 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야, 정말 힘듭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거 잘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하잖아요. 이거 하면요. 지금도 해외로 수출합니다. 제가 대부분 계약 받으면 대한민국 그 전문가들이 만드세요. 영어만 좀 되면 대부분 그게 나. 아이고 정말 환장 안 되니까 정말 이거 가르치려면. 근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알면 되지만 논리 구조는 그냥 그렇군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렇군요라고 하고 넘어간다고요. 자, 계속 해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또 재밌어요. 이거는 합성 변수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2번에서 뭐가 뽑혔잖아요. 6번에서 뭐가 뽑혔잖아요. 걔네들이 가지고 또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윤경 교수님 이거 잘 만드셨다는 이유도 앞에서 만든 변수의 어떤 값을 가지고 다시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가 두 번째 포인트에 뭐가 뽑혔고 여섯 번째 포인트에 뽑혔죠.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또 변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1이나 5는 이제 하나 뽑아봅시다. 이거는 그냥 이그젬플로 하려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라미터는 뭘 하나 다시 또 뽑아가지고, 여기는 9번은 이해가 돼. 아, 첫 번째 1, 2, 3, 4, 5에서 뭘 하나 뽑았구나. 그리고 나서 nth를 쓰는 거는, 잘 보세요. 9번째 파라미터에 뽑았던 값이 뭐가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이게 5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이게 1에서 뽑은 게 아니라 8번으로 바꿉시다. 에이스에서 뽑아가지고 하면 에이스에서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건데 그러면. 예. 아무튼 9번에서 1, 2, 3, 4, 5가 나오죠. 9번에서는 1, 2, 3, 4, 5 중에 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것을 nth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다시 그 리스트나 다른 리스트에서 여기에 있던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뽑으라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랑 같은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뽑은 것이 숫자가 있잖아요. 1, 2, 3, 4, 5가 뽑힌 건데 1을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나오겠죠. 그 얘기는 이것에서 첫 번째 거 nth1이 되면 이것에서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윤계 교수님이 nth를 정의할 때는 0가 첫 번째 엘리먼트예요. 약간 우리 문과 사람들은 싫어하죠. 첫 번째를 1로 해주지 왜 0로 했어요? 너무 많이 왔어. 이러고 나서 4,000개 만들었어. 이걸 바꾸면 우리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계시는 분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늦었어요. It's too late. 이거 바꾸면 다 바꿔줘야 돼. 그 사람들 모형 다 들어가서 다 바꿔줘야 되니까 too late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대로 써야 돼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어쩌면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th는 첫 번째에서 여기 말했던 숫자에 해당하는 위치의 값을 뽑아주세요도 쓸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 거 뽑아주세요. 여섯 번째 거 뽑아주세요.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인덱스를 잘 쓰면 이걸 안 써도 되는 거죠. 3번은 11번은 3번에서 우리가 뽑았던 거 있죠. 그것을 sort 해주세요. 숫자인 경우에는
다시 순서로 만들어줘요. 근데 문자열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숫자만 해줘요. sort는.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이건 append는요. 여기다가 첫 번째에다가 다섯 번째 파라미터의 값을 붙여가지고 확장시킨 파라미터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1에다가 5를 붙여가요. 그러면 1에다가 5를 붙인 것과 이거는 같은 게 되겠죠. 7번은. 7번도 합친 거고 요것도 합친 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7번에서 하는 역할과 12번에서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값이 하나일 때 리스트로 나올 때부터 좀 틀려요. nth도 index랑 비슷해요. 거기서 위치 정보에 맞는 것을 뽑는 거기 때문에 nth도 index랑 비슷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쓸 때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앞에 썼던 걸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냥 뒤에 함수가 앞에 함수를 그냥 없애버려서. 근데 없애면 안 돼요. 이미 다 앞에 함수로 다 모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없애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죠. 7번 같은 경우는 1a가 나와요. 왜냐면 2번에서 1을 뽑았고 6번에서 a를 뽑았기 때문에 7번을 하게 되면 셀프니까 다시 리턴을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1a가 나와요. 만약에 셀프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이나 a 중에 둘 중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셀프가 없으면. 셀프를 했기 때문에 1a, 1과 a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8번에는 5번이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는 1이나 5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5번이 나왔다고 여기는 템포럴하게 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에서는 그러면 9번에서는 9번에서는 1이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서는 템포럴하게. 그럼 1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가 1 빼기 1은 0이잖아요. nth에 0이면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를 뽑으라 그랬죠. 그러면 10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5번에서 1이라는 거는 요렇게 표현을 해요. 5 parenthesis 1이라는 걸로 다섯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을 액세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리스트를 뽑으면 그래서 7 parenthesis 1 쓰잖아요. 골뱅이하고 7 parenthesis 1을 쓰면 1이 뽑히고 골뱅이하고 7 parenthesis 2를 하면 a가 뽑혀요. 사실은 그 변수끼리의 관계인 거예요. 합쳤다가 넓혔다가 위치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시멘틱이라든가 그 관계를 설명을 하려면 기계한테 다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이 변수와 이 변수의 관계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이런 어떤 그 predicate 수로적인 논리 구조가 필요하고 디클러티브하게 이 enumerating 다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 하고 하면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그 다음 11번 12번까지는 했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아 1, 2, 3, 4, 5가 나오지만 sort가 됐구나. 아까 randomize permute를 한 거를 sort를 하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지식을 표현하다 보면 처음엔 섞었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문항을 만들어서 좋은 문항을 만들려면 막 섞어라, 섞어찌개 하고 뭐 따로 국밥을 해주세요, 섞어찌개를 해주세요, 아줌마 섞으면 안 돼요, 제대로 섞어주세요, 여기는 하나 빼고 섞어주세요. 주문이 굉장합니다. 완전히 막 굉장한 것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 이제 최근에 또 만든 건데,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볼게요. 13번은 첫 번째 파라미터에서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를 변수로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더 이해할게요. 13 파라미터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의 첫 번째 숫자부터 여기까지를 리스트로 슬라이싱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끊어주세요.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만 난 쓸래요. 이 변수가 나중에는요 변수가 1000개, 2000개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단어 시험 같은 걸 만들면 10개 가지고 안 만들 거잖아요. 한 1000개 정도를 집어넣고 만든다고요. 단어 시험 하나 만들면. 왜냐면 내가 3학년에서 써야 되는 핵심 단어 예를 들어서 하면 한 1000단어가 나와요. 그럼 1000단어 중에서도 끊어서 쓴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슬라이싱 한다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슬라이서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는 2번이라는 파라미터가 앞에서 뽑혔잖아요. 그럼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변수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맞춤형으로 만드는 게, 그 중에서 어느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얘한테 준다거나 모형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써요. 안 그러면 막 변수가 너무 너무 변수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한 변수로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위치를 알고 있죠. 여기서는 1단원, 여기서는 2단원. 그러면 2단원에 해당하는 거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모형에서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전체 학년을 만든 다음에 1단원, 2단원, 3단원의 위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1단원의 문제만 뽑아서 여기서 만들어 봐봐. 2단원의 단어만 뽑아서 만들어 봐가 이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엘레강트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때에는 이거를 쓰는 거야. 1, 2, 3, 4, 5를 쓸 때는 쉬운 거, 6, 7, 8, 9, 10 숫자가 들어간 거 오퍼레이션 어렵잖아요. 그럼 1부터 10을 정의한 다음에 1, 2, 3, 4, 5를 뽑을 때는 좀 쉬운 거, 6, 7, 8, 9, 10을 뽑을 때는 좀 어려운 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변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변수의 그 숫자를 가지고 놀면서 내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본기를 익히면서 아주 어려운 관계를 우리가 표현을 해서 연결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합성 변수를 또 써요. 자, 이거는 8번에서 뭔가를 뽑는데 8번 파라미터 1번이나 5번이나 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이 나왔으면 첫 번째 이 8A가 1로 바뀌는 거예요. 합성 변수로 그랬죠. 8, 1, 8이 1로 바뀌어요. 그러면 1에서 첫 번째 걸 뽑기 시작해요. 이걸 먼저 결정을 해준 다음에 시나리오라고 봅시다. 1번 시나리오, 5번 시나리오. 축구, 배구. 그쵸? 축구를 할 때는 축구 선수의 이름을 넣어서 축구 선수의 이름 중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거고, 배구 선수라는 시나리오를 만들면 5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바뀌면서 시나리오 변수가 확 바뀌면서 5번에서 배구 선수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대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나리오를 뭐 컨텍스트를 넣어라, 이야기를 만들어라, 만드세요. 상황별로 만드는 거예요. 상황별로 만든 다음에 변형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합성 변수로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특히 디스트랙터 같은 경우는 답이 바뀌면 디스트랙터의 종류가 바뀌어져야 돼요. 물어보는 게 바뀌면 답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답에 따라서 오답의 세트가 바뀌어져야 돼요. 야구 선수를 물어봤으면 야구 선수 중에 디스트랙터가 나와야지. 축구 선수를 물어봤으면 축구 선수 중에 디스트랙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합성 변수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composite parameter라고 그래요. 뭐 stem structure, composite parameter,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아. 그냥 만드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디지털 knowledge 뭐 제가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define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을 모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면 define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디파인을 해서 좋은 게 있으면 같이 쓰자고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면 헷갈리니까 한 용어로 통일해서 계속 쓰는 커뮤니티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있으면 교수님 그 컴파짓 파라미터 만들 때요 뭐 이러고 스템 스트럭처 만들 때요 뭐 이러면서 계속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파라미터 했잖아요. 셀프 하면 리스트가 되니까 셀프 빼고 그중에 하나만 뽑읍시다. 슬라이싱 해주세요. 7번부터 8번까지 슬라이싱 해서 써야지 챕터 2 거 나옵니다. 왜 이런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예제까지 다 봤으니까 declare가 있으니까 소스 코드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선언적으로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do loop, if, else 하나도 안 쓰고도 관계를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네.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변수끼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뭐 추가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자,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그 8번 파라미터 1로 7로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옵션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예제 같은 거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차를 하나 randomly select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단하고 픽업하고 스포츠카, 그렇죠. 얘네들을 묶어서 세단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을 묶어서 픽업이라고 부르고 얘네를 묶어서 스포츠카로 부르고, 그죠. 그러면 얘가 1, 2가 어떤 변수가 되고 얘 두 개가 어떤 변수가 되고 얘 두 개가 어떤 변수가 될 때 그 다음에 얘가 하나가 선택이 되면 아, 그게 세단이구나, 기계가 아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걔가 세단이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세단에 묶여 있구나, 이거를 기계한테 알려주려면 아까 얘기했던 카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이제 합성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뽑는 방법을 하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음번 예제 좀 더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번 예제 하면서 보면 되게 쉬워져요. 이제는요, 자, 차까지는 뽑았어요. 근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렉트로닉 카는 좀 미니멈 가격이 높아요. 맥시멈 가격은 두 개 다 비슷해요. 근데 가스 카는 미니멈이 좀 작게 하시고 일렉트로닉 카는 미니멈이 좀 높게 한 다음에 카 프라이스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뽑혔는데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어떤 랜덤 레인지가 존재를 하는데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서 차값이 존재하는데 테슬라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뽑히는 거를 한번 해보면, 이건 뉴메릭 변수를 조절을 하면 돼요.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고 그 안에서 뭐 500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테슬라가 일렉트로닉 차였기 때문에 미니멈이 조금 높아야 되는 거를 구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컴파짓 베리, 그러니까 미니멈을 변수로 두는 거예요. 왜냐면 numerical value를 define 하려면 minimum, maximum, precision으로 define을 했잖아요.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1부터를 parameter로 두는 거예요. 그럼 얘는 3부터 5까지 0.1씩 증가해. 그 중에 하나를 뽑아. 그게 차값이 되는 거고, 가스 차부터는 1부터 5까지 0.1씩 증가하는 거야. 왜냐면 미니멈이 낮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 맥시멈도 여기서 변수로 넣을 수 있구나. 그 값도 앞에서 정의한 다음에.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수를 다루거나 변수끼리의 관계를 좀 조절하는 걸 해볼 수 있죠. 나쁘지 않죠? 괜찮죠?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이게 거의 이제 그 중급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면 쭉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